미국 시장 마감 후에 발표된 팔란티어 실적, 여기에 환호하면서 우리 프리마켓 움직임에서는 AI 밸류 체인이 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대형주의 그 회복력에 있어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던 분위기에서 오늘 지수의 반등력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미증시의 재료를 받아든 우리 시장의 바톤, 오늘 그 소화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 움직임부터 점검해보죠. AI 관련 종목들 강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의 반등으로 석연치는 않지만 24만 3,500원까지 회복을 보여주고요. SK하이닉스 ADR주가 어제 간밤에는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2%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ADR주는 0.7%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팔란티어 실적 소화하고 나서 시간 내에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 본주도 2%의 상승이 프리마켓에서 관찰됩니다. SK스퀘어 강세 그리고 MLCC의 가격 인상으로 어제 대형주의 흔들림 안에서도 비교적 견고했던 삼성전기가 오늘도 크게 올라갑니다. 6% 가까운 급반등으로 125만 원 회복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점점 탄력 받아가면서 1% 올라가고 있고요. 로봇주들 오락가락하는 움직임 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 전까지 약세였었는데요. 지금 상승 전환된 분위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의 상승,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소화력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소부장의 강세 움직임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PSK가 4.5%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어제 바이오, 로봇이 이끌었다면 오늘은 소부장의 날인가? 코스닥 안에서의 대장을 찾는 움직임도 그 순환매 성격 안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급등했었던 파마리서치는 오늘 0.8%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단에서도 지금 대안주로 꼽혔던 KB금융이 약보합권의 움직임으로 살짝 쉬어가고 있고요. S7 중에는 삼성물산이 1% 가깝게 상승을,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현재 약세로 전환된 모습도 확인됩니다. 다음은 거래를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인데요. 지금 전자와 닉스 쪽으로 거래 많이 실려 있고요. 지금 AI, 정부 주도의 AI 컴퓨팅 센터와 관련돼 삼성 SDS와 네이버가 프리마켓에서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이버 5%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력 대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1.5%의 상승, 이달의 빌 게이츠 방한 추진과 관련된 SMR, 이 원전 이벤트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팔란티어의 호실적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AI 소프트웨어 단에서 셀바스 AI, 솔트룩스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로 가본다면 매크로의 한판으로는 오늘 간밤에는 타코 트레이드가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지만 현재 아시아 거래에서 다시 한번 유가가 소폭의 상승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과 함께 유가의 변동성이 장중에 나타나게 될지 주시하셔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타코 트레이드가 간밤 미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5%의 급락이 나왔고요. 미 국채 금리도 뚝 떨어지면서 약세로 돌아서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상황이 리스크 온 심리로 반영이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뒤에서 이란과 협상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란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미 협상 없다라고 선을 그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아시아 거래에서 유가가 크게 더 빠지기보다는 살짝 80달러에 걸쳐 있는 듯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주시가 필요하겠고요. 전체적으로 리스크 온 분위기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건 사실 반도체보다는 M7, 애플을 제외한 쪽에서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시장 크게 빠지면서 K 증시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IB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블룸버그 칼럼에 나온 한국 점차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면서 정책적으로 ETF 관련된 변동성이 투자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투자하기 너무 부적절해지고 있다, 이런 불편한 칼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소화력은 어떨지 같이 지켜보시죠. 힘든 시장 안에서도 계속 호재를 찾아가는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AI 밸류체인 어제 대형주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요. 이런 움직임 안에서 간밤에
미시장 마감하고 나온 팔란티어의 실적이 AI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투심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같이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시간에서 현재 14%의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매출, EPS, 컨센 대폭 상회했고 사실 정부의 AI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IPO 때 이 타이틀을 얻어내면서 더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 쪽에서의 AI 매출이 아니라 전체 매출 안에서 거의 정부의 머금가는 상업, 민간 AI 관련한 매출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점이 지금 팔란티어를 이끄는 주가 총매제인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상업 매출이 정부의 매출 증가율을 크게 뒤엎는 서프라이즈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매출이 50%를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40% 넘게 지금 상업 매출에서 매출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간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이 이번 실적 숫자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다음 가이던스에서도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이 CEO의 입에서 미국 상업 매출 불붙었고 아직은 초기 단계, 앞으로도 좋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AI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AI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다 강세 움직임을 이끌 만한 재료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요. 구글부터 시작해서 아마존까지 빅테크 성적표를 모두 다 확인을 했었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에서 숫자가 나왔다는 측면이 AI 밸류체인의 열풍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 계속해서 좋은데요. 다음 뉴스 하나 더 체크하고 시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재료도 좋습니다. 우리 정부는 AI 3대 강국으로서 이 메가 프로젝트 안에서 AI 자체적으로 우리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책이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 AI 컴퓨팅 센터 2.5조 원 규모로 지금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삼성 SDS 컨소시엄 주도로 해서 본격적으로 AX, 그러니까 그동안 기업 안에서만 돈을 벌던 기업이 이제 정부 쪽에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끄는 AI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 SDS가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는 2028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GPU 1만 5천 장 확보하는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삼성 SDS의 이 첫 번째로는 납품이 먼저 되고요. 그 이후에는 GPU를 일부 선개방하면서 다른 기업들까지도 함께 나눠 쓰는 구조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국산 AI 반도체 검증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AI 강국으로서 도모하겠다라는 그 첫 삽을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면서 지금 AI 플랫폼 기업들의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 정책에서 거론된 삼성 SDS가 3%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세가 지금 20만 9,500원인데 일봉 차트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프리에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21만 원 간당합니다. 그런데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이전에 젠슨왕 CEO의 방문 때 38만 9천 원까지도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18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높은 산을 그려내고 다시 제자리 원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증권가에서는요. 20만 원, 24만 원까지 처음에 보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현재 가장 높은 쪽이 한국투자증권 시각이거든요. 29만 원까지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고점은 아니지만 30만 원 목전까지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업사이드가 꽤 높아 보이는데 그 전략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플랫폼 기업에서에 본다면 이 자체 국가 주도의 AI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면 네이버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대표 종목입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6.5%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구간. 앞서 삼성 SDS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최근에 있긴 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금 결국은 2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 대표적으로 이제 젠슨왕 CEO의 방문 이후에 LG CNS, 삼성 SDS,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 단으로 힘을 받아갈 수 있다면 플랫폼 대장주를 공략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은 종목들이 지금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워낙 높다라는 차원에서 셀바스 AI 같은 작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는데 전략 차원에서 옥석 가리기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하드웨어도 점검합니다. 지금은 상승세를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 하드웨어를 끌어내렸던 많은 재료들, 그러니까 빅테크발 우려들도 있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불편한 이런 움직임들 속에 하드웨어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컸었는데요. 차이나 리스크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소화력에 있어서 하방에 있어서 크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을지 보셔야겠어요. 중국의 최대 메모리 기업 이번에 상장한 CXMT가 IPO에서 86억 달러 큰 자금을 조달했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행보가 나왔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 단독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 팩트체크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베이징의 두 번째 디램 공장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수요가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용 메모리 쪽으로 좀 더 증설할 거야. 그 첫 번째 행보가 이번에 나온 거고요. 아직은 HBM 관련해서는 기술 격차가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쪽으로 당장 위협 요인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긴 하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레거시 디램 쪽으로 가격 상승에 있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차원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자급화 불편한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IT 투톱 질문에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주목해 보시죠. 네, 전일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며 그간 눌렸었던 제약바이오, 수급 공백과 1112 효과에 더해서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라왔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하나증권의 커버 리포트를 준비했고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8월에 대한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을 실적이 끝, 수급을 기다리는 기간이다라고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약가 개편안,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 제약사 중에 이 수출과 신약 비중이 높은 SK바이오팜과 이 바이오시밀러가 주력인 삼성 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은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실적 시즌을 끝내고 이 기술 이전과 학회 등 이 펀더멘탈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4분기를 대비하는 마음, 이 느긋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탑픽으로는 SK바이오팜을 유지, 또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올릭스를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단기 호흡이 아닌 장기간 4분기까지 하반기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그려갈지 끝까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유가 연동성이 높은 S-오일은 어떨까요? 오늘 실적에 대한 증권과 코멘트가 쏟아졌고요. DB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분석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19만 원을 유지하며 유가 변동성보다 이 쇼티지 장기화에 집중하자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이 정유와 윤활유 호조 지속의 YOY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3분기에도 정제 마진 강세가 이어지며 최대 실적 경신이 가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중동 가동 차질 장기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샤인 프로젝트 기대까지 더해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는데요.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오늘자 보고서로 벌써 3곳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어떤 또 추가 방향성 그려갈지 SOL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일본에서 갤럭시 Z, 이 폴드 8 라벤더를 제외하고 모두 품절됐다라고 합니다.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파이넴텍에 대한 보고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고요. 폴더블의 뉴 노말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며 목표가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일단은 이 스마트폰 시장이 33년까지 연평균 13%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또 파이넴텍은 국내와 북미 이 폴더블 신제품 출시가 모두 수혜가 가능한 유일한 또 업종이다라고 제시하기도 했고요. 물론 관련된 또 숫자 폴더블 향 납품 확대로 실적 우상향은 반영될 수 있으나 내년 출하량 전망치를 하향해서 여러 가지를 반영한 끝에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가 지금 구간은 적기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함께 있었던 리포트니까요. 추가적인 전략 함께 보시고요. 오늘 일단 수혜 기대감으로 프리장에서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흐름 이어갈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당일 리포트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8월 4일 정규장까지 지금 1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예상호가 잡히지 않고 있네요.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오리진 리서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는 그 순환매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예상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파란불로 잡히고 있어서 저희 좀 허수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잠시 후에 그 호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경국 차장님, 프리에서 좋았던 반도체 투톱이 이제는 바닥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아직까지 악재를 소화하고 완전한 추세 반등은 아니야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팔란티어 실적으로 하드웨어 투톱도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격적인 바닥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다고 보고 네. 있고 사실 어제 이제 8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네. 의미하는 바가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점은 사실 코스닥의 확산 그리고 비반도체 업종으로의 확산이 8월 첫 거래일부터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반도체 삽투는 금요일 날 상승했던 부분을 조금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주말 사이에 7월 달 수출 데이터가 일단 발표가 됐고 디램 판가는 역시나 이제 선형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한 몇 주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7월 달부터는 디램 판가의 YOY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왔고 향후에 25년도 기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판가가 계속 구조적이고 선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아마 YOY 성장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반기에 판가 상승으로 인한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드디어 Q사이클, 그러니까 투자의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고 그거에 알맞는 종목들,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주의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네. 움직임들이 하반기에는 아마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신용잔고도 7월 31일 그리고 8월 3일 대규모로 이제 상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고요. 코스피의 신용잔고가 해소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는데 31일 날,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 그러니까 급락하는 흐름에서 그 하락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3조 원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조 5천억 정도의 신용잔고가 해소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요일 날 잔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상승 시에도 아마 잔고를 축소하는 흐름이 대규모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우 이제 깨끗하게 정화가 된 상황이고 이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다음 하반기를 노릴 수 있는 다음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섹터로의 다양한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QS 사이클은 아마 화요일 이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매번 다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순환매가 8월에 본격화됐던 어제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투톱보다는 다른 쪽 순환매. 그러면은 전력도 짚고 나서 두 분의 지금 전략이 다 IT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관심 좀 잠시 후에 들어볼게요. 이정호 팀장님, 전력 쪽으로 좀 오늘 지수의 상승으로 일단 잡히면서 전선, 전력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루멘텀 홀딩스 좋아지면서 어제 대한광통신 그 이후에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전력과 그 전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 뭐 GNC 에너지,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시고 계시는 종목 있으세요? 전력주 중에서 대안이 될 거는 뭐 전력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들어서 전력주들도 생각보다 많이 빠져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특이할 점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전력기기 3사나 이런 부분이 수주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이 되고 있는데 연초에 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올라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확정된 수주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대안주를 찾는 것보다는 전력기기가 일단 올라가야 나머지 전선주나 아니면 통신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전력주가 어느 정도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력기기 3사 중에서 그나마 수주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이 대폭 올라가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주가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탄탄하게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적 나오고 나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수주 가이던스가 올라갔다는 거는 전력기기도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 AI의
AI 고점론에서 어느 정도 피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전력기가 지금 호황인 거는 AI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노화 사이클이나 이런 부분도 겹쳐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이 전력기가 가장 쌀 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 싸다.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은 뭐 일진전기. 요즘에는 이쪽이시고요. LS 일렉트릭이 가장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전력기 3사 중에 LS 일렉트릭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오늘 3% 이상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상으로 GNC 에너지도 2%의 오름세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도 1.8%, 2% 이렇게 나란히 오름세로 호가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지금 급등하는 쪽은 역시 프리마켓에서 좋았었던 소프트웨어단인데요. 대표적으로 셀바스 AI 18%, 솔트룩스 상한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노타, 마음 AI 지금 다 급등하는 거 지금 시세 보고 계시죠? 삼성 SDS,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국 차장님, 사실 소프트웨어단에서는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많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 테마단에서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도 열리다 보니까 팔란티어 실적과 맞물려서 SDS, 네이버 같은 큰 종목의 지금 매력도는 어떻게 보세요?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 그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 같은 종목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 과연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지금 밸류에이션은 반영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반영이 안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조 원이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엔트로피 지분 가치가 대략 한 3.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대략 이 회사가 한 1조 5천억에서 9천억 정도 나오니까 지금 시가총액에 과연 네오클라우드 사업의 전망에 대한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가능했는가 반영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면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만약에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서 얻게 되는 매출액이 대략 한 20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조 원 정도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비즈니스가 주가에 반영이 일단은 지금은 안 됐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은 저가 매수가 가능한 지금 국면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GNC 에너지가 750억 정도 KT향으로 수주가 나왔습니다. 장비 발주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 이제 군산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발주였거든요.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SGC 에너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SGC 에너지의 군산 AI 데이터 사업이 본 궤도에 들어왔구나를 해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테넌트 공개가 여름에 된다면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S&P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도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기 실적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리레이팅 요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GC 에너지, GNC 에너지 작은 종목에서는 이 두 종목 정도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네이버와 SK텔레콤 정도는 큰 종목에서 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태영주 그리고 SGC 에너지 이야기 많이 하셨죠. 지금 8% 호가상으로 급등하는 모습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관심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정호 팀장님은 대덕전자, 김경국 차장님은 삼성전기 주셨는데 둘 다 좋은 흐름이네요. 일단 대덕전자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정호 대표님, 대덕전자요. 어제 실적 나왔죠? 여기에서 지금 기회를 보셨어요? 실적 너무 잘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반기에 너무 좋은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반도체 투톱보다는 삼성전기가 먼저 반등이 나왔다 싶지 어떻게 보면 부품 쪽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떨어진 종목들도 있겠지만 그때의 실적 발표나 지금의 실적 발표가 조금 다른 이유는 그때는 증시가 조금 불안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덕전자 같은 경우 FC BJ 기판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호황이 되면서 올라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눈에 띄는 부분은 MEB 기판도 이스페타시스나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대덕전자도 어느 정도 납품하는 모습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양쪽 기판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잘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 컨센서스만큼의 실적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흔치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기대가 더 높았기 때문에요.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시장 컨센보다 더욱더 높게 나와줬던 모습세가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웬만한 종목들이 다 121선까지 안착을 한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대덕전자는 아직까지도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할 때 충분히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3만 5천 원까지 보고 계시는데 삼성전기, 대덕전자 두 분 다 이제 기판에서 픽이 나온 거거든요. 정기장에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양시장 오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시가 확인합니다.